제가 스마트폰이나 워키토키에다 중폭 장치를 달아놓을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앰프의 어떤 그 출력을 증폭시키기 위해서 이런 형태의 어떤 금속 배터리 개념을 말씀을 드렸죠. 제가 금속에다가 전기를 축적할 수 있다. 콘센트에 이게 넓다 그래서 전기 어떤 두터운 건 아니다. 두터워야지 전기가 축적된다. 그래서 현재 이게 불량인데 전 세계 규격화돼 있어요. 이걸 두텁게 만들어 갖고 개선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도 그렇고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뭐 온갖 많이 되면 구리줄이라도 구워줘도 오돌두투라도 바 형식으로 만들게 두텁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널널한 데서 분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그 전기양이 얇은 전선에서 흐르다 보니까 이것도 전선이거든요. 피복만 안 입혔다 뿐이지. 거기서 이제 여러 개를 갖다 쓰니까 여기가 그 과열이 일어나고 고장이 나는 원인이 된다는 거죠. 반복돼서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가 어디서 쓰는지 모르겠는데 저기 누전 차단기를 달잖아 했더니 여기다가 다셨더라. 여기다 뜯어보니까 집에 갔다가 써보니까 거기서 타는 냄새가 나서 이게 불날 것 같아서 여기서 나더라고요. 이게 겉으로는 나타나는데 두 개를 다 빼버렸어요. 이거 깨봤더니 이걸 그대로 놓으셨더라. 두껍게 하셔야 돼요. 원래 여기다 놓는 게 아니고요. 여기는 여기서 들어오는 구리선은 두텁고 이건 상대적으로 얇다 보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이렇게 다이오드 현상이라 열이 축적돼 갖고 고장이 났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전 차단기 전선의 불일치라는 거죠. 제가 이거를 여기다 달아야 되는데 기술을 모르고 하다 보니 입력선 출력선이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그 정체가 전력의 정체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천장의 분기선 만들 때도 이 기술을 똑같이 쓰는데 이런 금속 배터리 가령 콘센트라 그러면 이런 부품이 있다 이렇게 여기도 있는데요. 이거를 두텁게 만들 때 여러 개로 만들어서 널널하게 만들어서 이게 5개다 그러면 그렇죠. 좀 더 두텁게 만들어주는. 이게 이제 두텁게 만들어주는 것을 여러 개로 만들어줄 수 있다. 그러고 나서 분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앰프 출력할 때도 출력을 누전 차단 여기다 다서 파시면 제 기술이에요. 기술도 모르고 이게 남의 아이디어를 무조건 모방해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번에는 뭐 또 그렇게 해서 하면 또 저기다 달아서 하실 건가? 참 양심이 없어요.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지적재산권 법도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앰프나 스피커의 출력을 높이기 위해서 앰프에다가 이런 금속 배터리 개념을 넣는다. 구리바에다가 모터 정류자 같은 데 이렇게 철심이 아니라 구리바에다가 이렇게 코일을 감는 식으로 가야 된다고 그와 같이 하시면 재개술이 되겠습니다. 모터의 어떤 정회전, 역회전은 전기를 한쪽에는 뭐 한선은 2선 해가지고 아니면 2선씩 나가지고 한쪽에는 언오프식으로 전기를 오프시키면 이쪽에는 이쪽은 한 선이고 이쪽은 2선이고 전기가 흐르면 두 선의 전기가 흐르는 양이 더 많기 때문에 전력 다이오드 전력 줄다리기 현상이 일어나 그쪽으로 이렇게 회전이 일어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이 양쪽 언오프식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해도 한 개씩만 놔도 가능합니다. 언오프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모터의 정회전, 역회전을 만들거나 반도체에서 PM 반도체에서 이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언오프식으로 해가지고 한 선은 전기선이 얇고 한 선은 두텁고 그러면 그쪽에도 이렇게 다이오드 현상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래서 아니면 똑같은 굵기다 그러면 한 선은 그 두께가 똑같고 이쪽은 2선이다 그러면 또는 3선도 돼요. 그렇게 전력 다이오드 현상을 일으킨다고 그와 같이 PM 반도체에서도 적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PM 반도체와 금속 서로 다른 PM 반도체의 금속을 약간 두텁게 함으로써 전하량을 좀 더 많이 축적할 수 있다.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게 PM 반도체 모든 이렇게
이게 반도체에 있어서 구리 회로다 그랬을 때 여기를 두텁게 만들어주는 부분에는 여기가 카펫이다. 전기가 축적된다. 크기도 마음대로 하실 거예요. 언오프 하시면 트랜지스터가 되고 전선을 한쪽으로 줬다가 안 줬다가 이렇게 하면 저렴 구조를 유리석용 코팅제 사람 유리망 코팅제를 넣어가지고 저렴 구조를 갖거나 저렴 구조를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전기를 넣었다가 전기가 이제 축적되게 했다가 안 됐다가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이런 데다가도 제가 수십 장을 겹쳐가지고 저렴 구조를 같이 이제 이렇게 금속 바도 돼요. 금속 막대도 되고 금속 철판 이렇게 판도 되고 구리 코인도 되고 이거를 다 산화철 코팅을 해갖고 좀 더 많은 전기를 축적할 수 있다 그랬죠. 그다음에 여기다 전기를 이런 판에다가 구리 알갱이나 알루미늄 알갱을 대중소 이렇게 넣어가지고 다른 금속을 하면 안 돼. 이게 서로 스파크 생깁니다. 그래서 한 가지 금속으로 이렇게 해서 액상 구리 액상을 넣으면 이게 판이 되고 그 안에 전기가 다른 방식에 비해서 좀 더 많이 갇히고 전선처럼 연결이 돼가지고 왔다 갔다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가 갇혀가지고 상대적으로 발열에 강하고 밖으로 뻗어나가려면 문제가 되는 그 안에 전기가 이렇게 전기선처럼 만들어 놓을 수도 있어요. 자기 원형 규칙적이든 불규칙이든 전기가 왔다 갔다 이게 약간 전리점 구조가 된다는 거죠. 전기줄도 서로 불규칙하게 그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제가 대중소 해가지고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전기를 전선 유선 안에서 주파수를 구현한다. 그래서 전력을 많이 주면 이것이 이제 그 송전 구조가 되는 거고 전력 공급선이 되는 거고 또는 전기선 그래서 모터에도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감아놓고 모터 직전의 선에다가 이걸 주파수 방식을 넣어준다는 거죠. 연구 자석을 두께가 틀리게 해서 또는 그 여러 겹을 해가지고 수십 겹 이것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연구 자석을 해놓으면 이게 파워가 세진다 그랬죠. 그래서 연구 자석에 입자 구조에서부터 가루서부터 대중서 이렇게 넣어주고 유리석용 코팅제서는 유리만큼 넣어서 제조한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자동차 양극재도 음극재도 연료전지에 납축전지도 되고 양극재 음극재도 수십 겹 한 덩어리 큰 것이 아니라 수십 겹 형태로 들어가는 형태로 크고 작은 것도 들어갈 수 있다. 음극재나 양극재 분말 구조에서부터 대중소로 가루를 들어간다. 양극재의 어떤 금속이 서로 다른 금속에 대해서 서로 전기 전도도가 틀림으로 스파크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이거를 화재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같은 금속으로 대중소 해준다. PM 반도체에서도 다른 금속으로 돼 있잖아요. PM 반도체도 같은 금속으로 대중소 해주고 두께를 좀 조절해서 전하량을 높일 수 있다. 그때 산화철 코팅까지도 가능하다. 그때 이제 저렴 구조를 하기 위해서 가로 세로 높이를 해가지고 이렇게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나노 구조로도 대중소 하면 상대적으로 전기가 그 안에서 회전하는데 전기가 움직이는 전기선처럼 대자리 중자리 수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이게 이제 주파수 구현인데 이거를 가지고 카펫이나 트랜지스터를 만들면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게 금속 다이오드인데 작은 금속에서 큰 금속으로 작고 중간짜리 큰 거 이렇게 해서 한쪽으로 전기가 흐르는 다이오드 현상을 여기다 이런 거를 결합시킬 수도 있어요. 전기를 자체적으로 축적할 수 있으므로 카페시다가 되고 여기서 이게 전오프 시키면 트랜지스타가 되고 자체적으로 전기를 한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다이오드인데 얇은 쪽에서 두꺼운 쪽으로 이렇게 그런 식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것도 이제 역시 다이오드 현상을 일으킵니다. 전기뿐만 아니라 얼연한 냉기를 이렇게 중폭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거기다 이제 축적 한쪽으로 흐르게 한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에어컨이나 냉장고 이런 데도 히터기 화목 난로 이런 데도 쓰거나 주방 냄비 같은 압력밥솥이나 얇고 중간 두껍게 이런 식으로 해갖고 열을 증폭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반도체에서도 제가 물이 상류에서 하류로 이렇게 내려온다. 상류에서 하류로 내려오는데 물을 위로 올릴 수 있다. 상류로
뭐 계단 방식으로 물통을 넣어주는 경우, 플라스틱 물통이든 콘크리트 물통이든 파이프를 통해서 파이프 압력을 통해서 물을 그쪽으로 올릴 수 있다. 3D 반도체에서도 쓸 수 있다. 이 파이프라는 거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이제 수직 관통 기술인데 SK나 삼성, 마이크론, TSMC에서 무단으로 제 기술을 갖다 쓰시고 또 다른 것도 많이 발견될 것 같아요. 자, 끊임없이 리프레시에 대한 디램의 약점을 이렇게 전하량, 금속이 두께가 얇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금속이든 뭐 같은 금속이든 그 두께를 증가를 시키거나 산화철 코팅을 해서 오히려 전하들을 많이 중폭시키면 디램의 근본적인 약점을 해결할 수 있다. 저는 제가 이런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여기다 두껍게 만들면 이게 카펫이다가 되는데 이게 금속의 전기를 축적할 수 있다. 여기다 언오프 시키면 트랜지스터 한쪽에만 이렇게 놔두면은 이거를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되고 트랜지스터를 작은 쪽으로 다이오드 현상을 일으켜 가지고 절연 구조를 갖춰주면 이것이 이게 전기가 갇힌다는 거죠. 이쪽으로 잘 안 나온다는 거죠. 작고 중간 거의 큰 이걸 갖다가 이렇게 나노 구조로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얇은 쪽에서 두꺼운 쪽으로 내면 전기가 이쪽으로는 이쪽 한 선만 이렇게 딱 두고 전기를 주고 안 주고에 따라서 주면은 이쪽에 있던 정보를 읽을 수 있어요. 저장 장치가 된다는 거죠. 전기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진법수를 하니까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이런 모양으로 작고 중간께 큰 크기, 얇은 쪽, 두꺼운 쪽, 더 두꺼운 쪽 이렇게 해가지고 다이오드를 여기다 설치를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트랜지스터나 카패시터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전기를 주냐 한쪽에는 전기선이 이렇게 있고 전기를 주냐 안 주냐에 따라서 이것을 전기가 그 안에 갇히겠죠. 그럼 그거를 이제 유리석염 코팅제 사람 유리망 코팅제를 넣어갖고 4분의 1, 8분의 1까지 이렇게 경우의 수를 늘릴 수 있어요. 작은 조각 단위로 만들어갖고 전기가 이제 같은 얇은 거 대비해서 많이 축적이 되니까 전기선 안에 이런 판에다가 나노 구조로 대중소 이렇게 넣어준다는 거죠. 그리고 액상을 덮어요. 규칙적이라 불규칙 전기선이 그 안에서 이렇게 돌이고 회전하면서 갇히는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유리석염 코팅제 사람 유리망 코팅을 넣어서 제조한다. 구리도. 그래서 부산대 광맥달에서의 정세영 교수팀이 기술은 다른 거 설명해 놓고 이걸 쓰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이죠. 이거 전기선 피복, 그다음에 통신선 피복, 또는 광선물선 피복, 모든 형태의 피복, 해적 케이블, 동축 케이블, 유리석염 코팅제 사람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 코일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전기선, 반도체 코일에도 그렇고 전기선으로 쓰든가 통신선으로 쓰든가 이렇게. 그것도 여러 개 코팅 기술을 들어가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다른데 뭐 또 와이어 본딩 와이어에도 그걸 쓴다. 그다음에 어떤 텅스텐 구리화금으로 가야 된다랬죠. 텅스텐 열이 많이 축적. 그럼 텅스텐 구리화금으로 해가지고 열을 좀 분산을 시키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 아니면 텅스텐이 얇게 들어가든가 여기에도 그걸 넣어요. 이 기술을 반도체 회사에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코너 기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코너에서 신호가 이렇게 얇을 때 코너 신호가 뭐 이렇게 나노수가 좀 작은 구조로 가게 될 때 코너라든지 기타 다른 데도 코너 기술에서 부딪혀 갖고 정보를 손실하거나 전기가 부딪혀가지고 소실되는 원래 보낸 전기보다 소실되는 문제가 있어. 그러면 이런 동그랗게 만든 카패시터를 만들어서 중폭 구조를 가져주면 됩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두텁게 만들므로써 원래는 이제 전기를 이런 것들을 연달아서 이렇게 전기선이나 통신을 놔주면 이게 중폭 구조가 된다는 거죠.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반도체에서 SK에서도 이게 여기다가 그 물통에다가 물이 상류에서 하류로 올 때 하류에서 다시 상류로 물통 구조를 해서 파이프를 통해서 위로 올라갈 수 있다. 3D 반도체 쓸 수 있다. 낸드 플래시나 HBM을 내야 하는 거죠. 입체적인 거 위로 탑을 쌓아 올리는 거 여기다 이렇게 발열을 해결하는 문제라는 거죠. 여기다 전기선이나 통신선을 넣어요. 이렇게 되면 발열이 해결된다. 그다음에 웨이퍼. 실리콘 웨이퍼 이 반도체 만들 때부터 유리석염 코팅 사람 유리막 코팅을 넣어서 제조하고 여기서부터 코팅을 그것을 여러 겹 줘요. 기타 다른 코팅 재료도 이것을 쓰시면 코팅을 여러 겹 주면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유리병을 미끄러질 때 이렇게 잘 안 열리는 힘이 전달이 안 되듯이 열도 전달이 안 된다. 그러면 그거를 냉기도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리창이나 플라스틱 창에다 코팅을 여러 겹 주거나 금속 표면에다가 코팅을 여러 겹 주거나 반도체의 어떤 비행체가 운영을 할 때 밖으로 이렇게 압력을 갖다 압축 공기를 회전 방식으로 이렇게 내뿜다. 길이를 틀리기 위해서 거기다 약간 열기를 더할 수도 있다. 일부러 가열해 가지고 서로 파행이 되는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나 서로 파행이 되는 적외선 전파를 회전 방식으로 이렇게 철조형만 돌리면 이것이 더운 공기를 더욱더 가열시켜 가지고 회열의 바람처럼 일으키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미사일 같은 거 들어오면 정타를 안 만들고 균형을 이렇게 추락하게 하거나 드론 같은 데도 가능해요. 드론에서도 이 기술 싸서 사용하셔서 드론 추락시키면 저기서 전파를 쏴가지고 이것을 균형을 잃어버리겠네. 그래서 기판을 태워버린다. 레이더 먹통시키듯이 전자전화할 때도 이 기술을 쓸 수 있다 그랬죠. 지상 무기에 대해서 뭐 장갑차 이런 데도 조사하거나 사람에 대해서도 조사해서 밑으로 방향만 하면 살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술을 쓸 수 있다. 또는 전파 방어막, 전파를 대공 무기에서도 이렇게 서로 파인트 여러 개의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나 적외선 전파를 가지고 길이를 틀리기 위해서 전파를 보낸다. 길이를 틀리기 위해서 전파를 보낸다는 것은 수소, 산소 추출할 때 물에다 길이를 틀리기 위해서 전파를 보낸다라는 기술에서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이 서로 파행이 마이크로웨이브 전파, 적외선 전파를 회전 방식으로 돌려주는 전자레인지에서는 그리스도거든요. 전파가 돌아간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길이를 틀리기 위해서 초음파 세척기도 길이를 틀리기 위해서 초음파 세척을 하면 이렇게 물이 또 진탕을 한다. 서로 파행이 된 여러 개의 전파를 쓰면 이게 서로 강한 뭉치고 하나로 되고자 하는 융합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 기술 쓰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에너지가 틀린 이런 우라늄, 토늄, 플루토늄의 분말 구조를 폭약이나 폭탄 이런 것에 넣어주게 되면은 융합 에너지를 일어나서 강한 폭약이 된다. 이게 수소폭탄의 원리라고 두 가지만 하셔도 돼요. 각기 두 가지나 세 가지 전체를 이건 이제 이거를 비행체 연료로도 삼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전기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발전으로 가셔도 되고 원자력 발전 같은 전기 분말 구조를 아주 적게 넣으면 괜찮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항공유 플러스 산소 해가지고 우라늄, 토늄, 플루토늄 분말 구조를 두 가지나 세 가지 더 파워가 세다는 게 제 이론이에요. 폭약 같은 데도 넣는다. 하루로 이 기술 쓰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뭐 어떤 장약이나 폭약 구조에 산소 분말, 수소 분말을 넣어주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 캡슐로도 전기를 이렇게 캡슐로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레텍이라는 회사에서 이걸 쓰시는 것 같은데 모든 폭탄 구조에서 이걸 굉장히 중요한 기술. 제 거 안 쓸 수가 없어요. 폭약 위력이 세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융합제 서로 에너지가 틀리면 이것이 강하게 하나가 되고자 하는 융합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드론이다 그러면 드론의 연소실이 이제 드론 제트엔진 연소실이 6개다 그러면 서로 연소실을 틀리게 만들어라 크기를 그럼 강한 융합전이나 추력이 세진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거기서 이제 이렇게 언오프 구조로 6개에서 언오프 구조로 해가지고 연료를 주고 안 주냐에 따라서 2개만 쓴 때 1개만 쓰니 감속 구조가 되거나 또는 한쪽에 연료를 적게 한쪽으로 많이 주면 연소 기간이라 할지라도 비행체의 자세가 이렇게 조절하는 데 사용한다. 이 기술 머스크 스페이스X의 기술 쓰시던데 이거 제 기술입니다. 몸체를 자세 조절할 때 비행체나 로봇 뭐 배도 되겠습니다.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어느 쪽에 전기를 많이 주느냐에 따라 자세를 제어하는 기술로 들어가는데 이 기술도 제 기술입니다. 로봇의 하체 특히 다리 밑에 하체 다리 중에서도 밑에 하체 관절이 있잖아요. 사람도 다리 있고 밑에니까 하체 무릎을 중심으로 거기다가 전기를 추가로 많이 주는 이런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다리 쪽에 전기를 추가로 많이 준다. 그렇게 되면 자세 조절에 굉장히 좋고 지탱을 잘한다.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드론 같은 데도 송풍기 방식으로 해서 터빈을 없애버리고 터빈에다가도 제가 약간 홈을 좀 파주면 터빈의 위력이 회전력이 더 좋아져 가지고 보다 많은 바람을 들어온다 하겠죠. 그래서 터빈 제트 엔진 터빈도 그렇고 모든 전기 터빈 이런 데도 홈을 좀 파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이렇게 잘 돌아간다는 거죠.
이 기술 쓰시면 물레방아에도 가능해요. 물레방아에도 홈을 좀 봐주면 이게 가능하다. 그래서 모든 물레방아 형태나 금속을 물에서 돌아가게 하거나 공기가 돌아가게 하거나 이런 데도 환풍기에도 쓸 수 있고 이런 선풍기에도 홈을 넣어주면 잘 돌아가고 시원해진다. 이런 하나의 모터축에 여러 개 프로펠러가 들어갈 수도 있다. 또는 사이즈가 틀린 게 들어갈 수도 있다. 이것을 비행체에 헬리콥터나 드론이나 모델 비행체 프로펠러 돌리는 배 프로펠러 이런 데도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을 쓰시면 제 기술이 비행체의 윙이나 날개에 홈을 파서 바람의 힘으로 이렇게 들어 올려주거나 제트 신발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키 신발 스키 신발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탈부착으로 떨어뜨리고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KGG 위에다가 이렇게 재래식 폭탄 같은 이런 폭탄 구조에도 항속거리를 늘릴 수 있다. 또는 낙하산 패러글라이딩도 가능하다. 또는 드론 같은데 공기 주머니를 줘가지고 공기를 넣었다 뺐다 또는 열기구식으로 가열해 갖고 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상속거리를 증가시키거나 물레방아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전기를 자체 생산하면서 풍력 발전하는 가는 그런 것들을 또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자동차에 전기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감아놓고 두께가 틀린 연구자석들을 수십 겹 들어간다. 여러 겹으로 들어가도 돼요. 그래서 연구자석 만들 때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연구자석 만들 때부터 대중소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다음에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대중소로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자동차 무슨 연료가 뭐가 됐든 자동차 후반 행정 방식으로 회전축에 돌아가면 전기가 생산되는 구조를 만든다는 자동차 위에다가도 풍력 발전기를 놔가지고 물레방아식으로 바람이 어느 쪽 부렁에 들어오든 이렇게 돌아가는 매우 쉬운 구조를 만드셨다. 모든 풍력 발전기 이렇게 물레방아식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물레방아 할 때 거기도 이제 이렇게 홈을 파줘서 잘 돌아가게 하는 이런 모든 터빈 구조에도 이 기술 터빈 날개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이렇게 들어간다. 이런 프로펠러 펜에 그다음에 또 로봇계의 사적보형 로봇에 이런 데다가도 이게 프로펠러를 이렇게 둬가지고 무게를 들어 드론 같은데 비행체 배 같은데도 공기 부양 정도 가능하다. 위기선에다가도 제가 이렇게 넣어줄 수 있죠. 위기선 같은데도 이렇게 넣어가지고 프로펠러 팬으로 돌리거나 압축 공기를 위기선에 여러 겹으로 내뿜어주거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거나 수직 이착륙기에도 이런 걸 둬가지고 연료 분사식으로 열을 끌어 강중력으로 가스불 조절하듯이 해서 수직 이착륙을 할 수 있다. 또는 이렇게 동체에다 이거를 숨겨가지고 드론이나 비행체에다 동체에다 이거 숨겨가지고 날 때는 딱 가두고요. 위에 동체에도 이렇게 넣어줘가지고 돌리고 그래서 쭉 뽑아낼 수도 있고요. 쭉 뽑아내갖고 돌리면 더 좋죠. 쭉 뽑아내갖고 할 수도 있고 이것도 이렇게 동체에 딱 그래서 이거를 넣어주고 ZN 방식으로 연료 분사 방식으로 탁 움직일 때는 움직이고 수직 이착륙 할 때만 이렇게 이걸로 사용하고 압축 공기도 같이 내뿜을 수 있어요. 제가 그 어떤 터빈 구조 없는 제트 엔진을 말씀을 드렸는데 송풍기를 만들 때 여러 군데서 바람을 빨아들이면 더 좋다. 그것도 진공청소기 방식으로 강하게 이렇게 빨아들이는 진공청소기 빨아들이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압을 세게 해서 넣어주면 터빈이 필요 없다. 이 기술 쓰시면 재밌습니다. 그걸 연소실에 보낸다는 거죠. 연소실에서 이제 이렇게 연료를 태워서 이렇게 두 개나 세 개 몇 개 묶어서 할 때 그때 이제 그 마지막 추가로 연소실 안에 이렇게 열을 내뿜을 때 불꽃을 내뿜을 때 압축 공기를 추가로 넣어줘. 휘발유 중기 수소산소 또는 산소 이런 걸 추가로 넣어가지고 다시 한번 팽창을 만들어줘. 수력을 세게 한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모든 드론을 움직일 때 전 세계로 수천조 번에 수백조 번의 가로세로 높이로 잘라서 1cm나 0.3cm 좌표와 숫자 방식의 내비게이션과 맵 지도를 탑재한다. 그래서 5군데 찍어 놓으면 지가 알아든 돌아다니면서 채공 시간이나 목적도 틀리게 해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거나 모든 사물을 분석할 때 이게 진공청소기 원형 진공청소기 집안에 돌아가는 것도 그렇고 뭐 공장의 로봇도 그렇고 이렇게 자율주행 로봇, 자율주행 차량, 자율주행 배 이 장난감조차도 이 기술을 따를 수 있어요. 이 기술 쓰시면 참 만들기 너무 쉬우니까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좌표와 시야 방식으로 무선 송수신 할 때도 뭐 이렇게 이동 전파다, 또는 위성 전파다 그러면 해당되는 곳에 이렇게 전파를 이렇게 송수신해 갖고 중복 장치를 뒀다, 아니면
예를 들면 거기다가 가로세로 높여 어디 있는지 전파를 송수신하는 구조로도 씁니다. A사 레이더에서도 이 좌표 숫자 방식으로 전파를 정확한 지점에 쏘는, 정확하지 않은 지점에 쏘면 전파의 성공률이 이렇게 낮겠죠. 상대방이 서쪽인데 동쪽에 쏩니까? 말이 안 되죠. 정확한 곳에 좌표 숫자방으로 쏘면 전파의 성공률이 높다. 이 기술을 유성통신이나 모든 군의 통신에서도 좌표 숫자방식으로 쏘시면 제 기술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전리층이 빛을 유도하는 장치다. 그래서 해당되는 주파수를 착착착착 여기다 자극해주면 전파의 송수신 거리가 늘어난다. 또는 신호도 명확하게 도착한다. 이게 스카이라이프라든지 유성통신에서도 이 기술을 쓸 수 있는데 안테나 구조에다 넣어줄 수 있어요. 안테나에다 작은 안테나를 여러 개 달아주는 이런 구조로 스마트폰이나 통신기기는 통신칩이 여러 개 있는 구조. 통신칩에 각각 이렇게 전기로 자극해 여러 개 있으면 신호가 잘 잡힌다. 각각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하거나 같은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할 수 있다.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안테나도 이렇게 여러 개를 미니 안테나를 만들어서 신호를 전파를 주고받을 수 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안테나인데 스카이라이프 같은 안테나죠. 안에 안테나가 10개도 들어가요. 각각 틀린 전파를 송수신한다. 또는 하나의 전파가 각각 틀린 전파를 송수신할 수 있다. 통신칩을 이제 이와 같이 대자리, 둥자리, 소자를 만들어 가지고 각각 다른 전파를 송수신하거나 하나의 어떤 이거를 전파라 통신칩이라도 각각 다른 전파를 송수신. 라디오 AM, FM 라디오 하나지만 다른 전파를 송수신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신호에 있어서 데스크탑, 스마트폰, 워키토키 등 이송통신, 국내 무선 통신 장비에서 와이파이에서도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하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부산대 광명가톨릭 김창석 교수팀에서 자율주행 촬영할 때 레이저파를 서로 다른 파형을 송신하고 수신해. 이거 제 기술이에요. 머스크 위성통신에서도 제가 유성통신할 때도 서로 다른 파형의 레이저파를 묶어서 2개나 3개나 몇 개나 묶어 쏘면 이 방식은 멀리 가고 신호도 뚜렷이 잡힌다. 전파를 자극해서 여기다 했다면 더 그렇다. 모든 드론 조종할 때도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로서 묶어서 쏘는 방식을 사용하거나 라디오파, 초장거리파, 중거리파, 단거리파를 같이 쓰는 이런 무선 통신기기, 그것이 워키토키일 수도 군에서 주겠죠. 스마트폰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부 단계로 이렇게 같은 전파라면 수백만 개의 호출번호만 틀리게 해서 이동통신을 제공하죠. 초장거리, 중거리, 장거리, 단거리. 그때는 그 단거리 통신만 필요한데 초장거리를 쏘는 바보는 없잖아요. 쓸데없는 출력 낭비니까 그렇게 하자는 거죠. 이거 가지고 배에서도 쓸 수 있는 이동통신을 만들 수 있다.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햄통신도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어요. 햄통신 장비도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이렇게 구분해서 쏠 수 있는. 가까이 있는데 뭐하러 그 장거리를 쏘냐. 이걸 같이 또 출력을 내보내는 동시에 이 기술 구조도 여러 파형의 전파를 출력만 뒷받침해서 같이 내보내는 기술 구조를 쓸 수 있다. 방송국에서 어떤 하나의 허가받은 전파는 하나지만은 호출번호만 틀리게 해서 수백만 개 해가지고 이동통신을 제공할 수 있는데요. TV 공중파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햄통신 같은 데서도 하나의 자기의 어떤 파형을 가지고 여러 개 허가받은 파형을 가지고 호출번호만 틀리게 해서 100개의 방송 채널도 보내줘요. 라디오파도 라디오 방송국에서도 하나의 허가받은 파형은 하나지만 호출번호만 틀리게 해서 호출번호만 틀리게 해갖고 100개의 방송 채널로도 만들 수 있어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데스크탑, 스마트폰, 워키토키 이런 데도 동일하게 서로 각각 다른 파형의 전파를 주고받거나 한단 파형의 전파를 호출번호만 틀리게 해서 한다. 드론 조종할 때도 이게 쓰고 라디오파로 드론 조종할 때도 이렇게 씁니다. 블루투스 기술에서도 이것을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주고받고 그래서 사물 인터넷 신호 주거나 아니면 전기 무선 충전할 때 제가 들어간다. 무선 충전할 때도 여기다 작업해주고 소나 같은 의미에서도 정물 잡기 위해서 이렇게 점프 소나 주파수를 이렇게 하거나 가시광선 적외선도 이렇게 자극을 해주면 뚜렷이 온다는 열도 이쪽으로 오고 빛도 이쪽으로 일정 부분 유도할 수 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카메라, 적외선 카메라, 모든 카메라 구조에서 이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이게 CCTV에도 걸어주면 해당되는 어떤 적외선을 이쪽으로 모이게 해서 적외선 카메라 같은 데다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선명하게 이 기술은 이제 모든 카메라 구조에서도 쓸 수 있어요. 또 적외선을 이렇게 찍는 적외선 카메라 같은 거 특히 그러죠.
모든 디지털 카메라 전파를 쏴가지고 디지털 형상화시키는 이런 카메라에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당연히 당근 바다로 쓸 수 있습니다. ASR에다가 전기를 전파를 멀리 보내거나 그것을 탐지하는 기술을 당연히 당근 바다로 됩니다.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남의 기술 도둑질하지 맙시다. 이런 기술에 대해서도 어쨌든 반도체에서도 제가 이렇게 이거는 캠페인이에요. 캠페인. 반도체에서도 이걸 무단으로 수직 관통 기술을 쓰고 계시더라. 이렇게 파이프에다가 이렇게 전기선 통선의 발열을 통제하는 기술, 뭐 실리콘 웨이퍼, 유리 기판, 뭐 어떤 플라스틱 기판에 유리석용 코팅 사람 유리마크를 넣어서 제조. 이런 코일에도 텅스턴 구리압금으로 들어가는 그 부분에도 이렇게 된다. 텅스텐만큼 열이 축적이 되면 텅스턴 구리압금으로 바꿔라. 그럼 해결된다. 텅스턴이 얇게 들어가게 하든가. 그렇게 하시면 얇으면 상대적으로 전기가 덜 들어가니까 그것도 제 기술에 거기 또도 여기서 유리석용 코팅 사람 유리마크를 넣어서 제조하는. 건물에도 지하가 있듯이 지하를 파서 통신선과 전기선을 넣어라. 거기다가 이제 절연고자나 유리석용 코팅된 사람 유리망 고지를 넣어서 한다. 또는 이렇게 이런 랜드 플래시나 HBM처럼 위로 쌓아올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유리석용 코팅된 사람 유리망 코팅제를 코팅 고자를 여러 개 들어가서 미끄러지게 한다는 거예요. 비행체에서도 제가 압력을 해소하기 위해서 압축 공기를 여러 겹 뿜고 회전 방식으로 이렇게 안에 철판이다, 금속판이다, 그런 코팅 구조를 엄청 많이 준다는 거예요. 한 겹 줄 거 수십 겹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병뚜껑을 미끄러지도록 만드는 압력을 전달이 안 되게. 병뚜껑을 힘이 센 사람도 기름 같은 묻어 있을 거나 안에 설탕 구조가 있으면 딱이 잘 안 열리잖아. 이게 힘이 전달이 안 돼. 그러니까 압력을 전달되게 안 되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열이나 냉기도 그럴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전기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전기도 그거 갖고 제가 반도체 트랜지스타, 카페시타, 절연막을 사용할 수 있다. 절연 구조로 이렇게 얘기했었죠. 여러 개 코팅을 줘서. 그 다음에 이런 금속을 안에다가도 여러 겹으로 배치해서 그 안에도 역시 코팅 구조를 여러 겹 준다는 거. 그럼 그 금속이 철판이 됐든 무슨 금속이 뭐가 됐든 합금이 됐든 유리석용 코팅 내 사람 유리망 코팅제를 넣어가지고 아예 제조를 하고 그럼 발열에 강하다. 플라스틱 창문과 유리창에도 넣어가지고 발열에 강하게 한다. 실리콘 웨이퍼나 유리 기판 이렇게 어떤 플라스틱 함에 이걸 넣어가지고 발열에 강하게 한다. 유리기판 같은 나노고주 홈을 파가지고 수평탄과 수직탄을 파서 전기선과 통신선을 넣어놓는다 그랬죠. 이것도 이제 거기도 이제 절연 고조를 갖거나 안에 유리석용 코팅의 사람 유리막 코팅을 내고 앉아서 열이 바깥으로 전달이 잘 안 되도록 하는 기술을 쓴다. 반도체 이거 쓰시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삼성과 협력사의 코닝사에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수직과 수평탄을 넣는 것. 그러니까 건물에도 지하가 있듯이 반도체 웨이퍼에다가 홈을 파가지고 또는 플라스틱 기판 모든 유리 기판 이런 데 홈을 파서 거기다가 전기선 통신선을 넣는 기술을 쓴다. 유리 기판도 이렇게 디스크 이렇게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다른 데서도 이 제품이 사용될 때가 많을 거예요.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 다음 드론 같은 데도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제 기술 일부러 이렇게 많이 언급을 하다 보니 무단으로 쓰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일부러 언급을 많이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은 네, 계속 언급하겠습니다. 자동차 회전축에다 구리코일을 서로 굵기가 되는 구리코일을 해가지고 서로 두께 같은 연고 자석을 감아가지고 모터에도 똑같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전기를 생산한다 그랬죠. 풍력 발전기 같은 거나 전기를 생산한다. 드론 같은 데도 풍력 발전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물레방아식으로 하면 좋겠죠. 드론 같은 데나 어떤 항속거리를 늘리는 데 사용한다. KGB 같은 이렇게 어떤 탄에다가 스키 신발을 신기거나 드론에도 돼. 일반 항공기에도 돼. 떨어뜨리고 하면 되죠. 항속거리를 늘리게 하기 위해서 바람으로 이렇게 들어올려주는 구조를 갖는데요.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배 같은 데도 가능하고요. 배 같은 데도 그래서 이렇게 떠는 이렇게 공기를 빨아 들어가고 피터한 방식으로 이렇게 뒤로 환풍기 방식으로 자연 바람으로 그래 되는 게 있고 그냥 어떻게 갔지?
자연바람으로 이렇게 윙이나 이런 데 또 바람이 들어오면 미끌해가지고 뒤로 딱 나아가니까 그럼 그걸로 추진 구조를 하거나 양력을 만들어준다는 비행체에 들어올려주는 속도가 빠르고 연료가 덜 된다는 동체 같은 데도 이렇게 여러 개 나와서 내가 이 기술 얘기했죠. 모양과 형태가 뭐가 됐든 동체에다 홈을 파줘가지고 바람이 이렇게 뒤로 나가는 총알에 따자가 그 기술을 얘기했는데 홈을 파가지고 이렇게 바람의 추진력으로 뒤로 나가는 해서 총알의 속도를 빠르시다. 두레텍에서 이걸 하시는 것 같더라고. 총알 같은 데서를 보면은 비행체도 그렇고 총알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바람을 가른다고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식으로 해서 바람을 가른다고 그죠? 이런 식으로 총알 만드시면 제 기술에 이렇게 돼가지고 회전 돌아가면 바람을 가른다는 거죠. 비행체 모양도 앞에를 이렇게 만들거나 압축 공기는 회전 방식으로 내뿜어서 바람을 가르는 거 이렇게 열을 좀 더해서 바람을 가르는 데 사용합니다. 아니면 피토감 방식으로 이렇게 바람을 빨아들여서 환풍기 같은 걸 좀 달아가지고 이렇게 공기로서 추진 구조를 갖는 이런 드론이나 비행체도 있을 수 있다. 배 같은 데는 어떻게 물줄기처럼 여러 군데서 바람을 빨아들여가지고 물줄기처럼 내보내서 진공청소기 방식으로 이렇게 흡입을 해주면 더 좋겠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내보내주면 그게 물줄기도 그렇고 공기도 이렇게 어떤 바람으로 빨아들여갖고 추진하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